네, 지금 이 시각 7시 26분 22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2시간 뒤 정도면은 판문점에서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성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이자 현재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에 계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백이찬 고문 그리고 김근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근희 기자에게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전에 출발했다는 속보가 떴죠?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오전 6시 반에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한 시점은 그보다도 좀 더 앞선 시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양에서 판문점이 위치해 있는 이제 개성 지역까지 170km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도로 사정만 좋다고 하면 차로 이동했을 때 한 2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금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시간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6시 반에 출발하면 상당히 빨리 출발한 건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몇 시 정도 출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통일대교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오전 9시 반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오전 8시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근희 기자, 오늘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언론에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오전 9시 반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쪽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김 위원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9시 40분쯤에 공식 환영식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서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을 한 뒤 10시 반부터 2층 정상회담장에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오후부터 오후 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모님,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게 되면은 국군의 우리 국군 전통 의장대죠. 의장대의 서열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미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가셨을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을 때도 북한에서 의장대를 사유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동등하게 북쪽에서 남으로 왔을 때도 그렇게 정식의 예의를 표현한 것이 국가 간의 또는 남북 간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어떤 국가라든지 그 어떤 주포를 발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간소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원래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셨을 때도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오실 때 그렇게 약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모님께서 느끼시기에 이번 정상회담, 기존의 두 번의 정상회담과 분위기가 확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 느끼시기에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그전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동안에 아주 나빴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리고 아주 엄혹한 그런 겨울 같았던 순간에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극적인 정상회담의 그런 어떤 느낌,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이제 극적인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오늘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리설주 여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정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아침에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오후에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어제 그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저희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 측에 계속해서 이제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와대 쪽에서는 미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가능성이 일단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로 봤을 때
뭔가 파격적이고 깜짝 네. 히든 카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네. 않고 있다가 오후에 만찬이나 이런 행사에 깜짝 네. 동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으로 보면은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오전에 9시 반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은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식수 행사가 있습니다. 식수 행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온단 말이죠. 예, 예. 그때 손을 잡고 같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가 네. 오실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 늦어도 만찬장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 이제 만약에 온다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문제는 오전에 왔을 때는 이설주 여사가 할 수 네. 있는 일이 조금 아직까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반에 동시에 이렇게 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다면은 아마 이설주 여사와 우리 김정숙 여사 사이에 네.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간단한 9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떤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앞에 이제 턱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군사 분계선에 턱이 있는데 높이 5cm 그리고 폭은 뭐 50cm라고 하는데 그 높이 5cm와 폭에 50cm를 넣는데 11년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1년에 걸려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정상회담의 이제 장소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측인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층 회담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몇 가지 뭐 가구 배치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도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특히 가장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담 테이블입니다. 네네. 이제 회담 테이블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라운드형으로 이번에 특별히 네네. 제작이 됐고요. 특히 가운데 테이블 폭은 이번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2018mm로 제작이 됐다라고 네. 알려졌습니다. 2018년이니까 2018mm로 그렇습니다.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두 정상의 의자에는 또 한반도 문양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전시 미술품에도 이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금강산 그림이 걸릴 네. 예정입니다. 금강산 그림을 이제 배경으로 기념 촬영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고모님, 그 오전에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된 다음에는 두 정상이 각각 이제 따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따로 식사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전 정상회담 때 상당히 긴장을 해서 네. 한편 휴식이 필요하죠. 네. 이게 하나라면은 두 번째는 오후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그것을 위한 상호 간의 네. 토론 또는 평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각자 이렇게 네. 오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전에 이제 어떤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인 핵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좀 짜는 그런 차원이란 말씀이시죠? 뭐 전략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좀 딱딱하죠. 네.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어떻게 해낼 것인지 네네.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조율 과정 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회담을 하면 오후에 합의문이라든지 정상회담 어떤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 발표하는 데서 구체적인 어떤 안은 조금 뭐 오전에는 좀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오후에는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난 2007년의 경우를 보면은요, 1차 회담이 있었고 2차 회담이 오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2차 회담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당시에 저도 그때 합의문 작성팀이었는데요. 네. 서훈 원장님이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됐던 내용을 가지고 합의문을 만드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일행들은 다 아리랑 축전을 보러 가신 그 사이에 네네. 합의문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번에는 뭐 그 당시만큼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합의문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오전과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확한 이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기자, 네. 그 오후에는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공동 식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공동 네. 식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보다리를 산책하기도 하는데 어떤 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두 정상이 단순히 뭐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두부 다리를 산책을 하면서 간단한 담소도 나누면서 이제 친교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네네.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서 유명해진 소떼의 길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 식수에 들어가는 물도 특별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강수를 주기로 했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서로 상대편에 네. 반대편에 한강물과 그리고 대동강물을 각자 이제 식수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공동선언문을 하게 되는데 네. 공동선언문에 대한 그 정식 명칭이 정해졌나요? 아니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 판문점 선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 희망한다라고 네. 말하긴 했지만 이 어떤 선언이 될지 여부도 네. 이제 북한 측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네네. 이뤄지게 되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게 될지 네네. 또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그 이후에 네.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모님 보통 그 남북 정상이 이제 어떤 공동 발표라든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존의 이제 정상회담과 좀 비교해서 이번에는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에는 이전에 벌써 의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예측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저는 네.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 차이가 31살이라고 합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같이 걷기도 하고 식수 행사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좀 리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나이 차이는 사실은 네. 정상 간의 사이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카롱 대통령이 네. 만났을 때도 격이 없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나이는 뭐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네. 있습니다만은 아마 남과 북의 정상들도 나이 차는 많지만 네. 동등하게 아주 정상으로서 이렇게 네,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이제 나이 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정상 간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 네. 같이 이제 산책을 할 때 결국 이제 두 사람만이 이제 걷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때 어떤 회담장 딱딱한 회담장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단판을 짓는 단판이라 그러면 더 또 딱딱해 보입니다만은 어떤 결정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지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도착하셨을 때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셨잖아요. 네. 뭐 그럴 경우에 뭔가 내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두 분의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네네.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산책을 하면서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하시다기보다는 두 분의 이 친근감을 더하는 네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친근감이 이제 계속되면서 좋은 결과도 나올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 이제 뭐 남북 정상의 회담의 어떤 정례화도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들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받아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네.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인도주의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수많은 이산가족께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네. 하루빨리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번에 합의문에 꼭 담길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노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그 이야기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이제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경제 문제,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제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식적인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결국은 북한이 체제 보장이라는 것을 체제 네. 안전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이후에 네.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그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될 수는 없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비전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예, 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김건희 기자. 네. 지금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열리면서 어떤 DMZ 그 안쪽에 어떤 네. 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제될 것이다,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DMZ가 비무장지대인데 사실은 현재 일단 무장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이번에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뭐 감시소초인 GP를 철수하는 문제라던가 네. 또 원래는 이제 개인 화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박격포와 같은 중화기들도 네네네. 남북이 배치했기 때문에 이를 공동으로 철거하는 방안들이 거론이 될 가능성도 네네. 있습니다. 자, 이제 DMZ 안에 북쪽에 GP죠. GP가 160개나 있고 남쪽에는 60개나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 좀 철수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모님, 네. 이런 그 어떤 비무장지대의 어떤 그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러나고 그러면은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 종전 선언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종전선언은 남한과 북한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종전선언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적대 관계를 끝낸다는 이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남과 북 사이 적대 관계. 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네네.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저는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남과 북의 어떤 적대 관계의 긴장 완화 예,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끝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김건희 기자, 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 숨가쁘게 돌아가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또 계속적인 외교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일단 5월 초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5월 중순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말 정도에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우리가 관련국들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데요. 네.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기 위한 그러니까 길잡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송 대담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6시 30분 이전에 평양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도를 드렸습니다만은 고모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예.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남쪽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면 나도 뭔가를 좀 얻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얻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얻는 것보다도요. 네. 사실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일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아주 깊은 어떤 감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는 저는 지난 토요일에 그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경제 발전의 총력 노선을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남북 관계 개선 또 향후에 있을 북미 관계 개선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개혁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전면적인 뭐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방의 첫 발을 어떤 딛는 그런 계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국교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외교적인 개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외교적인 개방 이후로는 결국은 경제적인 협력 관계, 국제사회의 경제적 협력 관계. 저는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 세계은행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WTO 같은 데 가입하는 이런 문제들도 저는 앞으로 생각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7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 9시 30분까지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 간 통 큰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이찬 안보연구원 고문과 김건희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